지금부터 2025년 2월 둘째 주 정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현안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과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입니다. 첫 번째 사항은 SNS 기획 콘텐츠 세대별 종로 체험 나도 해봄입니다. 어린이, 주부, 어르신, 1인 가구 등 연령대별로 유익한 주민 체험 사업과 시설 등을 저희 홍보과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며 소개하는 영상과 카드 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합니다. 각 부서와 보건소, 공단, 재단에서 추진하는 건강, 복지, 스포츠 문화 사업을 재밌게 시리즈로 만들어 구동 전자 홍보판과 SNS를 통해 주민들에게 맞춤형으로 송출할 계획입니다. 촬영 시 해당 부서에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은 종로 위클리 뉴스입니다. 1월 한 달간 한옥자재 재활용은행, 땡겨요, 설날 대책 등 11건의 구소식을 30초 쇼츠로 홍보하여 조회수가 32,000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구 주요 사업을 매주 단신으로 소개하는 종로 위클리 뉴스를 제작하여 적시에 홍보하고 주차장 준공 등 핵심 사업을 기획 쇼츠로 제작하여 주민에게 친근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쇼츠로 홍보할 사업을 요청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 지금 홍보 건은 아닌데 네. 여기 지금 써 있는 김에 얘기하는 건데 펫 위탁소. 네네. 이거 처음 우리 그때 취임했을 때 그 개 목욕시키는 거 차량 해갖고 도는 거 그거 검토하다가 그 초반에 하자마자 그러다가 뭐 하여튼 이런저런 거 뭐 좀 얘기 있고 이거 고정해서 못 하거든요. 왜냐면 동사무소 같은데 또 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해봤는데 하다가 그때 접었는데 지금 펫 위탁소 이거는 지금 뭐 어떤 거 우리 지금 생각하고 저가는 거 이건 뭐를 위탁을 그때 지금 맡기는 거 그때 해주겠다 그런 거지. 그 요거 한번 씻기는 것도 그 차 몇 푼 안 하는데 대형견은 근데 이게 그때 우리가 검토했던 게 하나 안 했는데 걔네 같은 우리 그때 취임 초에 누군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 했던 애들의 자기들의 장점은 그러니까 그 차량에서 공해물질 안 나오게 그 뭐 이렇게 샴푸 쓰는 거 이런 것도 뭐 정화시키고 뭐 이런 거 갖고 있다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대형견은 그때 안 됐는데 이거 이동되니까 아예 그 좀 주민들 본인이 직접 시키면 많이 싸고 그때 얘기했듯이 뭐 누구 시키는 양반 하나 있으면 그거보단 조금 비싼데 그래도 저기 개 시키는 데 가서 시키는 보다는 언어가 순화가 안 돼서 이거 방송에 나가기가 그러겠다 지금 방송 나가기가 그러겠다 그 하여튼 그거보다는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거 이동 목욕 요거 그때 하여튼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살짝 다시 검토해 봅시다. 그래. 예. 네. 기획유상과장이 2025년 BSC 기반 성과관리 업무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BSC란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즉 균형 성과 관리를 뜻합니다. 1992년에 발표가 됐었는데요. 조직의 비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수립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 도출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성과 관리 방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BSC 기반 성과 관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비전과 구정 목표를 실현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신속한 달성과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올해부터는 평가 대상을 부서 단위에서 국 단위로, 평가 횟수는 하반기 1회에서 상하반기 각 1회로 확대하겠습니다. 포상금 규모 또한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달성이 용이한 소극적 지표보다는 투입과 과정, 산출, 결과 등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해주시고 업무평가위원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급하거나 중요하고 파급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BSC 스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는 방식이 네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근데 우리가 이걸 채택하겠다는 거지 지금. 예예. 네?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채택해서 작년부터 이걸 채택하고 있는 거지. 예. 여러 가지 장단점 중에서 이 평가를 하는 방식이 가장 뭐라 그러나 얘가 그래도 장점이 좀 있는데 모든 게 그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얘가 지금 제일 기중 나왔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평가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적절하다는. 예. 2024 회계년도 결산 추진 관련 재무과정 보고하겠습니다.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성과 보고서 작성 후 구의에 제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으로 세입이 6,555억 7,300만 원, 세출이 5,721억 5,500만 원이고 잔액이 834억 1,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협조사항입니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예산 결산 내역, 세입금 정리 보류액 환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사업부서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내역 및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과 계속비 집행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동물병원과 입원 등 장기 부재 시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 동네 펫 위탁소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은 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지원하는 필수 진료와 기초검진 과정 중에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중성화 수술을 하는 선택 진료가 있습니다. 가구당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하며 마리당 지원 비용은 최대 40만 원이고 통인동의 광화문 동물병원과 내자동의 누리봄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이나 보호시설 입소 등 장기 외출 시에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 동네 펫 위탁소 사업입니다. 마리당 1일 최대 5만 원이고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합니다. 동숭동에 위치한 강아지 대학로와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봄동 살롱 2개소입니다. 반려동물의 돌봄에 경제 및 주거 환경 불안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서는 복지 상담 및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하여 주시길 협조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개 기초 건강 검진도 우리가 이건 아니까 이게 사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 좀 이 정신적으로 그
반려동물이 있으면 도움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 네. 근데 거기가 사회적 약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이거 자꾸 나라가 못 살아지면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니까 문제인데, 하여튼 나라가 살만해졌으니까 좀 그 반려동물로 하여금 반려동물 지금 위해주자는 게 아니라 그분 좀 이렇게 그 삶의 질이 올라갈수록 해주자는 입장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심상사상충 필수 예방 접종을 하는데 우리 집 개도 건강검진 안 해. 이 건강검진 받는 개들 많나? 근데 이게 가축병원 비용이 사실은 이거는 사람들 수가보다도 더 나오잖아, 수술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좀 이렇게 좀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어디까지 해드려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제가 마구청장이랑 부구청장이랑 그 이렇게 농부한 진반으로 변기 막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집집마다 뚫어주러 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제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좀 이거 비용이랑 좀 따져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분들 위해서, 그분들 그 어떤 지금 좀 그 약자들의 그 삶의 질을 올리는데 개고양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그거를 하게끔 지금 거기가 어려우시니까 지원을 하는데,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건강검진 받는 개고양이 안 많을 거야. 예방주사 맞고 이건 다 해도.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다고 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내 한 얘기인데, 하여튼 두드러나 봅시다. 네, 뭐 어떻게 작년 되나.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이제 이거는 2회차거든요. 2년차 이제 들어왔는데 한 22건 정도 들어왔었고, 그리고 실적이 한 900만 원. 그러니까 얼마해? 개 건강 검진 한 번 하면 얼마해? 그럼 뭔 검진을 해? 개들도 뭐 당뇨,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쫙 뽑나? 간치수 뽑고? 그러니까 거의 혈액 검사 위주로 그러니까 하고요. 그거 하겠지. 네, 건강 검사라는 게 뭐 네. 딴 거 하겠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초 진료비는 크게 많지 않은데 미리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중증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종량제 봉투 위탁 현황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은 사무 위탁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첫째,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종량제 물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청과 공단이 동시에 물품의 재고 및 수납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봉투 판매소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 지급 방식으로 카드 결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공단에서는 위탁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372개소의 판매소를 대상으로 1일 약 50개소에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으나 전화회선 증설, 추가 임시 인력 투입, 전 직원의 민원 응대 등 공단의 발빠른 대처로 위탁 사무가 조기 안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과 주무부서의 원활한 협조로 종량제 봉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창신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 설명회 개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와 구 그리고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2월 13일 금주 목요일 10시와 12시가 되겠습니다. 종로 구민회관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은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구역별 400명 내의 참석 예상이 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과 최근 1월 22일에 주민들께 그 개별 추정 분담금을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입니다. 창신 구구역은 건립 세대 2,566세대의 층수는 29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창신 19역은 1,875세대
높이는 29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3월 중에 관련 부서 협의와 구의의 의견 청취를 갖고 최종 주민 동의 50%가 충족되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요청을 시에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예. 불합리한 건축 규제 추진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현장 조사 업무를 축소하여 비발생 개연성을 차단하고 이와 병행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 시 현장 조사 검사 업무 대행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시 설계자에 의한 현장 조사 검사 업무 대행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건축조례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 허가와 대수선까지 확대 시행하여 처리기간 단축 및 부패 발생 개연성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방안 시행입니다. 현재 건축 인허가 신청 시에는 미비 서류 보완 및 도면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인허가 접수 시 선협의 후 검토로 변경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관련 부서 협의를 선행하고 협의 기간 중 담당과 팀장이 함께 검토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다수 저연차 직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여튼 여기 기간은 최대한도로 좀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봐요. 이거 좀 규제도 좀 가능하면 우리 이거 그때 취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만 좀 갖고 있는 규제는 한번 정리해서 그때 정리를 했는데 남아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혹시 업무 보다가 좀 이상하게 우리만 갖고 있는 건축 규제들도 있더라고. 그냥 다 좀 정리해서 없애는 부분으로 하고 남아 있으면 정리 좀 하고 그 기간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빨리 해갖고 좀 진행시킬 수 있게. 이거 뭐 우리는 하여튼 그 노력한다고 하지만 무슨 뭐 민원 들어오는 거 무슨 뭐 지금 뭐 주무 담당이 뭐 연락이 안 되는 뭐 별소리가 다 들어오는데 하여튼 고생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힘내게끔 힘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정리 좀 잘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202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모집에 대해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보증금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 주택의 소유주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인 기초수급자, 차상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됩니다. 공급 호수는 서울시 전체 2,700호이며 저희 구에는 48호가 배정되었습니다. 대상주택은 우리 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근본 모집 기간 중 신청한 주민에 대한 자산 조사를 실시한 후 자산 기준,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부양 가족의 수, 중증 장애인 등록 여부 등과 같은 배점 항목의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되신 분에게는 지원 기준 금액 최대 금액인 1억 3천만 원의 95%에 해당하는 1억 2,350만 원을 SH공사가 지원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신청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최수과장입니다. 보행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매너 안전시설 확대 설치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우시의 급격한 하수량 증가로 인해 매너 뚜껑 열림 그리고 콘크리트 매너 파손으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수매를 내에 추락 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고자 합니다. 광화문 일대 등 그 내수시설 위험지구 내에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대상은 총 2,308개소입니다. 그리고 9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미설치된 건이 1,395개소가 있습니다. 이 미설치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11억 6,100만 원을 확보해서 모두 완료토록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공공 심야약국 운영에 대하여 의학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약사법과 서울특별시 공공야간약국 지원 조례이며 사업 내용은 공공 심야약국 지정 관리 및 지원금 지급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을 위한 홍보입니다. 예산은 국비 50%로 4,380만 원입니다. 올해 지정 현황은 평동에 위치한 1등 약국 한 곳으로 매일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일 3시간을 365일 운영합니다. 지원금은 시간당 4만 원으로 일 12만 원 운영 실적 확인 후 2월에 지급합니다. 작년 24년 운영 현황을 보면 감기약 및 호흡기계 약이 22%로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데요.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 진료 대신 야간 약국에서 구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심야 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SNS 등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 거네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약국들한테 하면 약국들이 신청한 약국 중에 뽑는 거야? 신청한 약국 중에 뽑는데요.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아니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맞습니다. 거야.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안 돼서. 근데 최소 좀 하려면은 뭐 어차피 저기 옆에 뭐 동대문이랑 이쪽이랑 겹쳐 들어가니까 그쪽에 약국 많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양쪽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종로통 처음 이거 할 때도 이제 종로 그 일갑주가까지 약국이 많이 있어서 거긴 밤에 여는 데도 있나? 아니요, 따로 많이 있는 거랑 밤에 여는 거랑 다른 얘기 아니야? 그렇죠. 보통은 9시에서 한 10시 정도에 거기도 문을 닫고요. 그 이후에는 하겠다는 신청 약국은 없었어요. 사실 그거 하면 응급실 가지. 근데 요즘 같은 때 뭐 응급실이 잘 기능이 덜 될 때가 있으니까 좀 그거보다 그렇게 중증 아닌 양반들 그냥 약국에서 대충 하려면은 그러니까 신청을 받을 때 우리가 공보기관에서 그 약국들한테 홍보를 해? 홍보를 하고요. 종로구 약사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소요 예산 5천 든다는 거는 4,300 든다는 거는 이거는 뭐 했어? 지원금 지급하고 이거는 지금 국민들도 모르고 앉았고 다 모르는 것 같은데 상황이 많이들 아죠? 한 일평균 15건 정도는 이용하시고요. 연으로 보면 한 5천 건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일 그러니까 딱 3시간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이 4만 원인데 일 12만 원 되고요. 그 365일 딱 맞춘 예산이 요 예산입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시간당 해 갖고 얼마를 딱 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안 주니까 하겠다는 데는 별로 없는 거고 밤에 고생하는 만큼. 네, 맞습니다. 근데 홍보라도 잘해 봅시다. 이게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지금 이거 이용 그 실적 오르는 게 알고 그리로 간 건지 약국 찾아 헤매다가 문 열어서 그리로 간 건지 후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어쨌든 뭐 이렇게 동사무소나 뭐 기타 등등장을 연결돼서 근데 한 군데 열어놓고 홍보하는 게 조금 그 미안한 듯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홍보 잘하고 저쪽에도 한 군데 더 찾을 수 있으면 어떻게 더 찾아보고. 동쪽에도 뭐 지금까지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거 아닌 건 알겠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부암동장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홀몸 어르신 발굴 및 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인과 사별하고 함께 살던 아들은 하반신 마비로 장기 입원 중이어서 혼자 생활하게 된 치매 어르신에 대해 돌봄 SOS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와 치매 검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어르신의 일상생활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암동 종교인가의 간담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기관 관계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화합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월 13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종교기관과 주민센터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2025년 웃음꽃 피는 미용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송혜희 통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저소득 어르신께 무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년에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돕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 9시부터 동주민센터 5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매월 관내 저소득 어르신 10명 내외이며 재료 구입비 등 예산은 종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정 기탁금을 90만 원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용실 운영하던 자원봉사자와 미용 자격증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커트, 염색, 헤어 스케일링 등 미용 서비스를 진행하고 우리 동 복지 담당 직원과 방문 간호사가 대기 시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상담, 건강 체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간 중 몇 달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어르신 84분이 우리 동 웃음꽃 피는 미용실을 이용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인 제1동 윷놀이 대회 관련 보고입니다. 지난 2월 8일 토요일 11시부터 우리 동 주민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각 짖는다제 회원 등 주민 100여 명이 모여 윷놀이, 박깨기, 제기차기, 경품 추첨 등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강북 횡단선 주민 서명 운동과 관련한 협조 요청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는 강북 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주민수건사업 서명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에 이어 2020년 국토부 승인에 따라 2024년 작년에 그 기재부 평가 결과에 경제성이 좀 낮다는 이유로 좀 제외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 노선 재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노선이 제외되거나 강북 횡단선 사업 추진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담고자 합니다. 종로구에 거점을 두거나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3월 말까지 많은 홍보와 서명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URL 주소를 포함한 그 공문을 따로 보내드릴 겁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간단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3월 마지막 주에는 마지막 피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 홍보에 다시 한번 마지막 참여 독려를 하고요. 4월 3일까지 서명부가 작성된 동에서는 또 부서에서는 제출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노력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